아침 햇빛이 눈꺼풀을 간지리는데 눈을 뜨는 순간 낯선 천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미하게 기계 소리가 들리고 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침대 난간을 스치는 차가운 금속감. 병원이라는 걸 직감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름을 말하려는데 혀끝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부서진 유리처럼 흩어진 기억들 사이로 단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기억나지? 나 은주야.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장모님 많이 놀라셨죠? 저는 사위 윤석입니다.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도 저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던 기억이 어디선가 희미하게 저항하는 것처럼. 도입부 안내 문구.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의사는 제게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 기억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가족과 일상에 대한 기억이 일시적으로 지워졌다고. 하지만 저는 가족이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했고 왜 제 몸에 이런 상처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은주와 윤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묘했습니다. 은주의 눈물 속엔 두려움보다 조급함이 느껴졌고 윤석의 말투엔 걱정보다 조심스러운 계산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기억 안 나도 괜찮아. 다시 우리랑 살면 금방 다 돌아올 거야.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다시 우리랑 살면이라니. 내가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건가? 내가 누구의 엄마였던가? 은주는 제 어깨를 감싸며 병실 문을 닫았고 두 사람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기억 못하는 게 지금은 오히려 기회야. 조용히만 넘어가면 100억 그대로. 저는 반쯤 감긴 눈으로 그 말을 들었지만 당시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며칠 뒤 태어나던 날 은주는 제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집에 가서 쉬자. 엄마가 만든 따뜻한 된장국 엄마도 좋았잖아. 나는 내가 만든 음식의 맛조차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녀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외워둔 대사를 반복하는 것처럼. 차에 타자마자 윤석은 내 지갑이 들어있다는 파우치를 챙겼습니다. 장모님 건 제가 다 관리할게요. 아직 위험하시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빼앗기는 기분. 하지만 무엇을 잃는 건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보는데 어디 하나 익숙한 곳이 없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조차 엉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은주는 성급히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엄마 방도 그대로 있어. 마루엔 비싼 가구들. 식탁엔 접시 몇 개가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고 거실엔 고가의 장식품들이 보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불을 과시하려는 듯한 집.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화장대 위엔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중년 여성. 그러나 눈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표정 어딘가에 버텨온 흔적과 참아온 상처가 있는 듯 했습니다. 저게 나인가? 은주는 제 옆에서 계속 무언가를 확인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이 방 좋아했잖아. 엄마 명품백들도 다 여기 있어.
명품백들, 화장대에 정렬된 고급 주얼리들, 제가 아꼈다며 자랑했다는 고급 스카프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만져보니 낯설었습니다. 내 손에 익숙한 촉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게 다 내 것인가? 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윤석이 옆에서 슬쩍 말을 보탰습니다. 장모님 재산은 다 안전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작은 불꽃처럼 툭 하고 튀었습니다. 재산? 내 재산? 얼마나? 그러나 기억이 없으니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너무 청산하게 말하는 게, 너무 익숙하게 다루는 게 불편한 기분만 더 깊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문 밖에서 은주와 윤석의 작은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기억 못하는 거 진짜 다행이지? 응. 이제 서류만 넘기면 끝이야. 엄마가 가지고 있는 계좌 비밀번호도 곧 얘기하겠지. 기억 돌아오기 전에 끝내야 해. 저는 침대 위에서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기억 속 어딘가에서 작은 번개처럼 스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싸늘한 금고, 무언가를 지키려고 꽉 쥔 제 손, 어두운 복도, 그리고 누군가 다투는 소리. 하지만 그 장면은 너무 짧고 흐릿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날 밤 잠이 들려고 눈을 감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번쩍하며 새끼손가락에 차갑게 감기던 반지의 촉감이 떠올랐습니다. 금빛 반지, 내가 평생을 아껴왔던 유일한 물건, 그 반지에 새겨진 글자.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반지가 어디 갔지? 나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열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반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리는 은주의 목소리. 그 반지, 엄마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없어졌다고 하면 되지.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나만 모르는 진실이 있다. 아침 햇빛이 거실 한쪽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숟가락 끝이 가벼운 금속 소리를 내며 그릇에 닿았는데 그 작은 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딸 은주는 맞은편에서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위 준호는 커피를 마시면서도 가끔 나를 힐끔 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이상하게 조심스러워 보였고 어딘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스쳤습니다. 엄마,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요. 은주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 스며 있는 억지 웃음. 나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준호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도 아직 모르시죠? 기억나면 바로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위험하니까요. 그 말에 숟가락을 쥔 내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통장? 기억? 어째서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걸까?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 이 혼란 속에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내 마음속 불안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가 갑자기 내 방을 정리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서랍장까지 열어 환하게 정리하며 내 오래된 통장과 인감 도장까지 깔끔히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여기 넣어둘게.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그 손끝은 너무 익숙하게 움직였고 서랍 여닫는 소리가 유난히 서둘러 들렸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보험 서류와 계약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펜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새로 이체동에 넣어야 하니까 계좌 이동도 곧 해야겠네.
나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을 맞추기는커녕 마치 내 앞에서 말해도 모를 사람 대하듯 태연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게 원래 저 아이들 모습이었나?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게 달라진 건가? 뇌리가 살짝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말투와 손짓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하지만 좋지 않은 쪽으로.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집을 꾸리고 어떤 돈을 벌고 누구를 믿고 살았을까? 내가 잊어버린 건 기억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 방 안은 햇빛이 들었지만 내 마음엔 어둠이 어른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오래 알고 지내던 언니 작은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주가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언니, 엄마 지금 쉬는 중이에요. 몸이 아직 안 좋아서. 은주는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고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언니 목소리가 끊기지 않고 스피커로 살짝 흘러나왔습니다. 은주야, 너희 엄마는 그 돈 힘들게 정말. 그 돈이라는 단어에 내 숨이 살짝 멎었습니다. 은주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중에 얘기해요. 엄마 피곤하시니까. 뚝. 전화를 끊으며 은주의 손끝이 순간 떨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잊힌 장면이 아주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금고를 열던 나의 손, 도장을 정리하던 손끝, 누군가에게 이건 민호 앞으로 두고 라고 말하던 목소리. 민호? 누구지? 내가 키웠던 아이였나? 혼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은주와 준호가 나를 앉혀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기억 못하시는 거 많잖아요? 어머니, 솔직히 저희가 어머니 재산 관리라도 해야죠. 어머니가 실수하시면 어쩝니까? 그 순간 내 숟가락이 국에 빠져 퐁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모든 걸 정해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은 걱정이라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도 숨기지 못하는 눈빛. 내 안에서 무언가 또렷하게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믿음이 안 가나? 은주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주도 힘들어요. 그리고 돈 문제는 어머니 기억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맡아야죠. 그 말, 그 태도, 갑자기 내가 이 집의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마치 기억 잃은 사람의 모든 권리를 자신들이 대신 가져가는 듯한 눈빛. 그 순간 내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고 단단한 돌덩이 같은 감정이 또렷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 아이들,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은행 같이 가시죠. 아, 기억 안 나니 미리 도장 챙겨두세요. 그 말투, 그 당당함, 그리고 기억 안 나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태도. 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내일 은행? 네. 어머니 명에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요즘 세금 문제도 있고 어머니 기억 돌아오기 전엔 우리가 다 처리해야 하니까. 말은 친절하지만 눈빛은 한 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기억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어머니 걸 가져갈 거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내 심장이 천천히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방에 혼자 누웠습니다. 천장에 비친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는데 문득 손끝이 스스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장, 내 금고, 내 땅 문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맡겼던 서류들, 아주 작은 기억 조각 같은 것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은주와 준호는 없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내 마음속 의심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 아이들, 정말 내 편 맞나? 아니면 내가 잊어버린 걸 이용하는 건가? 창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던 나뭇가지가 쓱 하고 벽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해라. 너를 속이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가 있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길래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가구도 벽지색도 익숙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아파왔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방 밖에서 작은 속닥임이 들렸습니다.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상태는 아직 멀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사위가 낮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변호사 오기로 했지? 위임장 빨리 받아내야지.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 이름이 오가는 소리. 그 말투. 마치 내가 없는 사람처럼. 아니, 내가 바보라도 되는 것처럼. 딸이 아침 식탁에 죽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엄마, 아직 딱딱한 음식 먹으면 안 돼. 이걸로 먹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딸 손목에 달린 금팔찌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 사치와 거리가 먼 애였는데 언제 저런 금팔찌를 끼고 있었더라? 죽을 떠먹는데 입안에서 이상한 향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늘 내가 끓이던 향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네가 만든 기가? 딸은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금세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 좋아하는 맛이잖아. 아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다. 나는 분명 된장 살짝 풀고 들기름 몇 방울 넣는 걸 좋아했는데 이 맛은 너무 싱거웠습니다. 기억은 흐릿한데 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애가 끓인 죽이 왜 이렇게 어색하지? 그리고 아까 들은 말 위임장이니 재산이니 내가 뭘 갖고 있었던 기고 왜 자꾸 나 모르게 뭘 꾸미는 기고 가슴이 답답해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 삶이 어디선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앉아 있는데 사위가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문서 있죠? 오늘 변호사 오면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나는 무슨 문서인지 몰라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문서라카노? 사위는 일부러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잃기 전에 결정하셨던 걸 정리하는 문서예요. 지금은 복잡한 일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 말은 친절한 척했지만 그 속에 깔린 차디찬 위압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진짜 그런 결정을 했나? 그럼요. 잊으셨어도 당연하죠. 그 순간 사위 눈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를 설득한다기보다 나를 관리하는 사람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손을 떼고 멀찍이 몸을 뒤로 뺐습니다. 지금 도장 못 찍겠다. 내가 뭔지도 모르는데. 사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괜히 힘들게 하지 마세요. 기억 잃은 사람답게 그냥 저희가 하는 대로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 말은 마치 내 존재를 바닥에 내려치는 듯한 굴욕이었습니다. 문득 내 뇌리에 스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플래시처럼 서류를 박차고 일어서는 나, 울고 있는 딸, 날 바라보며 비웃던 사위. 그 순간 가슴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그래,
뭔가 있었다. 저 둘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아주 선명한 느낌. 나는 소파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될 정도로. 그날 저녁 딸은 사위와 방 안에서 또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도장을 거부하면? 이러다 100억 못 챙기는 거 아니야? 사위가 낮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약 조금만 더 넣으면 돼. 기억 더 흐려지면 도장도 쉽게 받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번쩍했습니다. 약. 기억 흐리게 하는 약. 아침 죽에서 느꼈던 그 미묘한 맛. 그것이었다. 숨이 크게 들이켰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켰다간 나는 끝이다. 나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불 꺼진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컴컴한 밤길 위에 가로등 불빛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 잃어도 저 둘한테만큼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기억은 잊혀졌지만 내 주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 감각만은 확실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나는 그걸 처음으로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침 햇빛이 거실 창가로 스며들 때쯤 몸이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어제보다 머릿속이 훨씬 맑아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장면이 꿈처럼 떠올랐습니다. 차량 앞유리, 쾅 하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울부짖음. 저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생생할까? 나는 분명 사고 장면을 기억 못한다고 들었는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따닥 열렸습니다. 아이고, 큰댁 아주머니. 아침부터 놀라게 하네. 문 앞에 선 사람은 바로 옆집에 사는 박 여사, 제가 사고 나기 전까지 자주 왕래하던 이웃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누가 면회도 못 오게 해서. 면회? 그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입원했을 때 누구도 못 오게 했다고? 네, 사위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불안정해서 사람 만나면 자극받을까 바라면서요. 그 말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왜? 사람 만나는 게 왜 자극이 되지? 기억 잃은 건 나인. 왜 그렇게 꽁꽁 가둬뒀을까? 박 여사는 손에 든 종이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예전에 어머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정리해달라 하셨는데 그만 깜빡했네. 종이봉투 안에는 보험계약서, 부동산 등기 서류, 그리고 저와 남편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들여다보다가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보험계약서 이름에 서늘한 전율이 스쳤습니다. 수익자 사위, 사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과 제 이름으로 된 보험에 수익자가 사위.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정이 있어도 그런 구조는 불합리했습니다. 박 여사는 제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고 나기 직전에 사위분이 계속 어머님이랑 은행 다니시던데 기억 못하세요? 순간 머릿속에 은행 창구 앞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제 모습이 스쳤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제 팔을 붙잡고 이거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서류 정리해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게 누구였더라? 사위였나? 딸이었나?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박 여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바로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마치 누군가 꽉 막힌 방에 창문 하나 열어준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딸이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인사만 하고 알아서 자리를 떴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방금 누구였어? 누구랑 얘기했어? 저는 잠시 머뭇하다가 말했습니다. 옆집 박 여사. 내가 맡긴 서류 돌려주러 왔다더라. 그 순간 딸의 눈이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입술도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서류? 어떤 서류? 보험이랑 뭐 그런 거 있더라. 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떨림을 감추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지금은 푹 쉬는 게 먼저야.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지지 마. 파헤치지 마. 기억나지 말아줘. 그런 속뜻이 그녀의 미세한 눈동자 떨림에서 읽혔습니다. 딸이 방을 나간 뒤 저는 그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앉았습니다. 이건 뭐지? 왜 내 보험 수익자가 사위지? 사고 나는 날 왜 나를 혼자 보내놨지? 왜 아무도 면회를 못 오게 했지? 그리고 왜 딸은 서류 얘기를 그렇게 무서워했지?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녁 무렵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딸은 할 말이 있다는 듯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아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문틈 아래로 스며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서류 다시 봤어. 뭐? 어떻게? 그걸 왜 건네줘? 몰라, 박 여사가 가져온 거야. 젠장 이러다 다 들키겠어. 어떻게, 아직 기억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닌데. 서류만 다시 확보하면 돼. 내일 안에 처리해야 해. 저는 문 뒤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식은땀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그 순간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길, 차 안, 서류 뭉치, 엄마, 도장만 찍어. 그냥 확인 절차야. 그리고 쾅! 세상이 뒤집히며 모든 게 검게 끊어졌던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위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얼굴을 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한 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난다. 그 말에 사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한순간 그 미세한 표정의 균열 하나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걸.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면회를 왔습니다. 딸과 사위가 병원에서 나간 후 병실에는 낮게 울리는 기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빗물이 고인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이 떨림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100억? 내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던가? 기억은 희미했고 머릿속은 뿌연 안개처럼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등골에서 올라오는 싸늘한 느낌만은 또렷했습니다. 그 감정이 마치 누군가에게 버려지기 직전의 두려움처럼 간호사가 정리해둔 내 소지품에서 작은 메모 수첩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겉표지에 생활비 장부라고 쓰여 있었고 나는 무심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검게 눌러 쓴 손글씨, 힘있게 적힌 여러 줄 중 가장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대 잊지 마라. 누가 내 돈을 노리는지.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글씨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분명 내 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사위의 낮은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기억 못하잖아.
또 다른 기억이 전기에 맞은 듯 번쩍 떠올랐습니다. 장모님 명의로 정리하면 돼. 지금이 기회야. 그 목소리, 그 어조, 그 숨 섞인 욕심. 나는 장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뭘 잊고 있는지 이제 알겠다. 저녁이 되어 딸 은정이 다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하얀 코트를 입고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로 다가왔지만 나는 그 미소가 유난히 낯설게 보였습니다. 엄마, 약은 잘 드셨죠? 기억은 좀 나아졌고 나는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딸의 손은 늘 말랐고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차갑고 메말라 보였습니다. 은정아. 응, 엄마. 내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했지? 은정의 미소가 단 0.5초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0.5초를 너무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거 기억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나랑 형부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등 아래 작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내 재산 이야기에 눈을 피하는 걸까? 왜 엄마는 기억 못하잖아라는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걸까? 은정이 돌아간 뒤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 사위였습니다. 문틈 아래로 그들의 대화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지금 계약서만 만들면 끝이야. 엄마가 사인만 하면 우리 거지. 기억도 없으니까 문제 없어. 내 심장이 살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그 확신에 찬 말투. 그들은 나를 물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피땀을, 내 남편과 함께 모아온 삶을 한순간에 자신들 것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하며 또 하나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거실에서 울고 있던 내 모습, 테이블 위에 올려진 계약서, 사위의 얼굴, 딸의 날선 목소리. 엄마 왜 이렇게 고집세? 돈 있으면 뭐해? 그냥 우리한테 넘기라고. 그때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팔을 잡아당기며 밀쳤습니다. 그때의 충격, 넘어지는 순간, 머리를 부딪히던 느낌, 그 기억이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며 식은땀이 등에 흘렀습니다. 문틈 아래로 여전히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인받자. 장모님 지금 순한 양이야. 그래,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엄마 눈빛 보면 곧 기억 돌아올 것 같아. 그 말은 내 머릿속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까지 아무 말도 안 했던 게 너희 눈엔 순한 양으로 보였겠지.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서늘하게 들어왔습니다. 멀리 시내의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도대체 누가 날 쓰러뜨렸는지, 무엇을 빼앗으려고 했는지, 이제 절대 당하지 않는다. 내 손은 떨리는 대신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 기억이 아니라 너희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 치욕, 그리고 조용한 복수의 의지. 사위가 문틈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나는 병실 불을 껐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아니다. 내일이면 너희가 무너진다. 병원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무언가가 물밑에서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한 것처럼 딸과 사위가 함께 속삭이던 그 장면, 그들의 얼굴에 스치던 미세한 표정 하나까지 왜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지금이 기회야. 어머니 기억 돌아오기 전에 끝내야 해. 100억이면 우리 인생 끝났다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분명 그날 밤 어디선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나는 병실 문을 닫고 손을 벽에 짚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려고 해도 가슴이 자꾸 아파왔습니다. 기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 어떤 촉 같은 게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둘레딸, 내 사위. 왜 저런 말을 했던 거지? 내가 물끄러미 병실 안을 둘러보던 그때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붉은 봉투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으로 꺼내보니 내 이름이 적힌 이미 뜯어진 등기 서류였습니다. 위임장, 전 재산 처분 권한 이양.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등이 떨렸습니다. 이걸 내가 사인했단 말이야? 하지만 사인 옆에는 낯선 필체가 덧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서명을 흉내낸 듯한. 그 순간 폐부 깊은 곳에서 전기가 훅 스치듯 흐르며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번쩍하고 되살아났습니다. 딸이 내 손을 억지로 잡고 사인하게 만들던, 사위가 어머니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라며 웃던 얼굴. 그때 나는 이미 어지러웠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 틈을 파고들던 둘의 차가운 손. 그래서 나를 저 멀리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구나.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서늘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사위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식사하셔야죠. 그 서류는 어디서? 순간 그의 얼굴로 번진 당황. 그리고 그 뒤에 곧이어 올라오는 그 얄팍한 미소. 저는 서류를 가볍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이거 그냥 눈에 보여서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 말투, 마치 모든 걸 자기가 관리해주는 것처럼 굴던 그 태도, 이제는 그 의미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믿고 있던 나를 어린애처럼 무시하던 그 시선. 사위는 미소를 유지한 채 서류를 뺏어가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조용히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됐다. 이건 내가 보관할게. 사위의 눈빛이 1초 동안 흔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틈. 하지만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이 집에서 누가 진짜 무서운 사람인지.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사위는 그 말에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는 곧 다시 웃으며 말했다. 장모님, 기억 돌아오는 건 좋은 일인데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수 없게 조심하셔야겠죠. 그 말의 속뜻까지도 이제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똑같은 미소로 응수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야지.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 이제부터는 헷갈릴 일 없을 거니까. 사위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나는 그저 손에 쥔 위임장을 가볍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억은 이제 거의 돌아왔다. 이제 남은 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일, 그리고 너희 둘을 내 인생에서 집어던지는 일. 병원 복도는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서윤과 민호를 보며 깨닫던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 이번에는 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억을 되찾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게 돌아온 거다. 내 이름도, 내 인생도, 내 돈도 단단히 묶여있던 장갑 같은 느낌이 스르륵 벗겨지며 머릿속에서 사위 준혁과 딸 소정이 나누던 대화들이 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기억 없는 게 기회지. 이참에 100억 부동산 명에 싹 옮겨놔. 조용히 해. 들키기만 하면 끝이야. 엄마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 말들, 그 목소리들, 그 표정들까지도 나는 모든 걸 떠올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딸 소정이 돌연 따뜻한 말투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많이 피곤했지? 집에 가서 쉬어. 사위 준혁은 미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게 자기들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듯한 표정.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웃음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할 말도 많고. 내 말에 사위가 잠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기억 돌아오신 건 아니죠? 나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돌아오면 안 되는 기억도 있겠지. 사위는 불안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금고 비밀번호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비켜. 사위와 딸이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금고 앞에 천천히 서서 키패드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까끌까끌한 금속 촉감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나는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내 남편과 내가 만들던 번호를 720314.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어떡해. 금고가 찰칵하고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철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주식 명예, 예금 통장 복사본, 그리고 그 위에 딸 소정과 사위 준혁이 위조한 계약서 사본까지. 나는 그걸 하나씩 꺼내며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런 걸 만들 줄 알았다. 너희라면. 소정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잠깐만 그런 거였어. 잠깐? 100억을 잠깐 빼돌리려던 거였나? 사위 준혁도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십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도우려고. 도와? 기억 잃은 사람한테? 내 돈을 내 이름으로 옮기는 게 도운 거고, 내 목소리는 처음으로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금고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가장자리에 적혀있던 글자. 아내에게. 혹시라도 기억을 잃게 되거든. 남편이 남긴 편지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손길, 그 목소리, 그 눈빛. 나는 봉투를 흔들며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편지 남편이 내가 기억 잃을까봐 남긴 거다. 너희 같은 놈들한테 당할까봐. 딸과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위 준혁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요. 기억 찾으셨으면 됐잖아요. 애초에 100억이란 돈 어머니 혼자 뭐 하실 건데요? 소정도 터져버린 감정을 그대로 내뱉었습니다. 엄마 평생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차라리 그 돈이 내 인생에 필요했어. 그 말은 칼보다도 차갑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정아, 넌 이제 내 딸 아니다. 딸이 벌벌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니들 둘 다 내 집에서 나가라. 지금 당장. 사위와 딸이 경악한 얼굴로 집 밖에 서 있을 때
나는 현관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집안에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남편의 편지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나를 버리려던 사람들에게서 내 인생을 되찾는 첫걸음. 그리고 문 밖에서는 사위와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오래된 저택 전체를 크게 울렸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딸과 사위의 얼굴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안쪽에서 그 둘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여기엔 너희 이름 하나도 없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자 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얼마나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라. 나는 이제 너희한테 휘둘릴 일 없다. 사위는 이를 악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그건 원래 가족 사이에서 오가는 돈이었잖습니까? 가족? 기억 잃은 사람 이용한 게 그게 가족이가? 사위는 말이 막힌 듯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까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쓰기만 하던 마음속 대사 하나가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희 둘, 한푼 없이 나가라. 그게 너희가 만든 운명이니까. 저는 문을 잠갔고 그 순간부터 둘의 울분 섞인 외침은 이 집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문 너머의 소리가 사라지고 저택 안이 조용해지자 갑자기 다리가 풀릴 듯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천천히 앉았지만 손등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그래, 끝났다. 정말 끝났구나. 기억을 잃었던 시간들, 그 시간에 그 둘이 내 곁에 붙어서 내 손을 잡고 말을 맞추고 눈웃음을 지으며 내 재산을 슬금슬금 빼돌리던 순간들이 몽환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머리가 지끈하고 가슴이 죄어왔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마침내 끝난 싸움 이후에 찾아오는 묘한 평온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찬바람이 부딪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흡사 제 마음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가벼워진 마음. 그래, 이 집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내 손으로 지킨다.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하면서도 뜨겁게 데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기억을 잃기 전 제가 직접 고른 액자, 제가 좋아했던 향초, 제가 손때 묻힌 거실 테이블까지 모든 것이 이제야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딸방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다시 놓았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도 엄마를 생각하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무너져선 안 된다. 그런 엄마의 마음과 배신당한 인간으로서의 마음이 엇갈려 가슴 한복판에서 맞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선택했으니까 너희가 감당해라. 밤이 깊어갔습니다. 주방 불빛 아래서 차를 끓이며 마지막 남은 긴장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차향이 코끝에 스며들고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라도 기억을 되찾아 다행이다. 내가 나를 지켰기 때문에 내 삶도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오래전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딸을 어린 시절 지켜주던 모습, 남편과 새로 지은 집을 꾸미던 모습,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잊혀져 가던 나라는 존재, 그 모든 게
오늘 단단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쫓겨난 딸과 사위가 어디로 갔을지 잠시 떠올랐지만 그 생각을 곧 지워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지킬 거다. 조용한 집 안에 제 목소리가 새겨졌습니다. 그 말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두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멀리 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내 편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은 사람뿐이라는 것. 기억을 찾던 순간 내 심장 한가운데 스며든 그 배신감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였지만 그 상처조차도 이제는 제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힘이 되었음을 저는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은 또 벌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다시 웃기로 했고 다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한 삶으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가족 때문에 마음 다친 분들이 있다면 말 못하고 견디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전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울어주는 이야기, 말하지 못한 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채널이 계속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